네, 영국에서 오는 19일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모두 풀리면 다음 달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델타 변이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신규 확진자의 42%가 돌파 감염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영국에서 최근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2만 명 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규제를 풀기로 했잖아요. 19일에. 그러면 10만 명까지 급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 하네요. 이 내용 자세하게 만나볼까요? 네, 영국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은 영국 정부 안에서 나왔습니다. 사지드 자비드 영국 보건장관은 19일쯤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금의 2배로 늘어나고 다음 달에는 1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방역 규제를 풀겠다는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또 신규 확진자 증가보다 중요한 건 입원과 사망 숫자인데 감염과의 연결고리는 매우 약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자비드 장관은 코로나19만 생각하며 살 수는 없다며 백신 효과를 활용하고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외 다른 질병, 경제난, 교육 차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백신이 통하지 않는 변이가 나타나는 상황이 진짜 위기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는 확진자가 늘어나면 변이의 온상지가 되고 백신을 맞지 않는 청년들이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 후유증인 이른바 롱코비드를 겪을 위험이 커진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 성인의 백신 접종률은 1차는 86%, 2차는 64%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 새로운 자가격리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다음 달 16일부터 접종 완료자와 18세 미만은 확진자와 접촉해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확진자와 접촉하면 열흘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또 가을 학기부터는 교내에서 감염이 발생해도 학생들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며 감염된 학생만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상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나라가 백신 접종 선도국가 이스라엘인데요. 최근에 이 델타 변이가 빠르게 퍼지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돌파 감염 사례도 많이 확인되고 있다고요. 네, 이스라엘 경우 전체 인구가 1,000만 명에도 미치지 않은 그런 나라인데요. 5일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3월 말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인데 주목해야 할 건 신규 확진자 중 42%가 돌파 감염이라는 사실입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델타 변이는 90%였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절반 정도가 접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학생들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다만 신규 확진자 급증에도 전날까지 35명이었던 중증 환자는 2명이 줄어 33명이 됐고 추가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보건부는 델타 변이 확산 이후 이스라엘 국민 접종에 사용된 화이자 백신의 효능이 94%에서 64%로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백신 접종으로 전체 인구의 60%가 1차 접종을, 55%가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빠른 접종 성과를 토대로 지난달 15일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실내에서 없어졌지만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델타 변이가 퍼지자 지난달 25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복원됐고 어린이와 청소년 접종이 시행됐습니다. 전체 성인의 67%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친 미국에서는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했습니다. 미주리주 아칸소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감당하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확진자가 넘쳐나 의료 시스템이 마비됐던 상황이 일부에서 재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접종률이 낮은 곳에서 델타 변이로 인한 감염 확산에 큰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규모 발병 사태가 오면
더 많은 변이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정치권 소식인데요. 미국과 중국이 오는 10월쯤에 정상회담을 열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제기됐다고요? 네, 이 같은 전망은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 발언에서 비롯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 결정에 상당한 권한을 주고 있어 백악관의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캠벨 조정관은 한 행사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머지않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접촉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정상이 오는 10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기간이나 그 이전에 함께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지난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을 향한 견제와 압박을 이어감에 따라 두 나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G20 정상회의 기간 양자 회담을 하는 방안이 또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캠벨 조정관의 발언은 두 정상이 각종 현안을 놓고 직접 대화할 기회를 가질 것이고 G20 정상회의 이전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캠벨 조정관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의 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를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안에 미국에서 주최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 지난달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에 대응해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을 구축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캠벨 조정관의 언급은 쿼드 정상회의가 열리면 중국 견제 차원에서 백신 외교 활성화는 물론이고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란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캠벨 조정관은 중국과 미국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지만 이를 보장하기 위한 도전 과제는 이번 세대와 다음 세대에 막대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대만과 비공식적인 관계를 지지하지만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홍콩에서 한 것과 유사한 조처를 대만에서 한다면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나 이란 등 대립 관계에 있는 이른바 적성국에 가하는 징벌적 제재 정책을 개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성국을 향한 전방위적인 제재를 중단하고 제재 때문에 경제에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걸 막는 게 이번 개편의 목표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적성국을 단독으로 제재하는 데서 벗어나 동맹국과 공동으로 행동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국제 협력과 동맹을 중시하는 외교를 강조했으며 이런 기조를 제재 정책에도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 관련 소식입니다. 철거 작업이 끝난 후에 수색이 재개됐는데 수색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생존자 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당국은 사고 13일째인 6일 시신 4구를 추가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자는 32명으로 늘었고 이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22명입니다. 당국은 113명이 실종 상태라면서 이 중 70명이 건물 붕괴 당시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색 구조대는 이틀 전 아파트 전면 철거로 활동이 좀 더 수월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건물의 추가 붕괴와 허리케인 우려를 이유로 건물을 완전히 폭파 철거했고 수색에 집중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존자 구조 가능성은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생존자가 살아남을 만한 공간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강풍과 같은 좋지 않은 날씨도 수색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영향으로 시속 32km의 강풍이 무거운 잔해를 옮기는 대형 크레인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숨진 사람들 중 부부와 두 딸의 장례식이 참사 이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들 만나봤습니다.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